지난번에 참 이 지지봉이 굉장히 길다. 그 긴 이유는 이제 뭐 다리가 길게 돼 있으니까 길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많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된 이유를 뭐 나중에 좀 설명하겠다 해놓고 설명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 우선 이제 이렇게 길게 된 이유가 이 제품을 한번 볼까요? 제품을 여기 이렇게 보면 이쪽 애가 언더컷이 있죠. 여기 이렇게 언더컷이 있는데 그 언더컷이 지금 요 윗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뭐 경사코어나 이런 구조, 경사코어 내지는 뭐 내측 슬라이드를 써도 못 빠지죠. 빠지기가 이제 어려운 구조로 돼 있으니까 얘를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슬라이드에 보면 요 슬라이드 밑에 이렇게 작동 코어를 하나 달아서 이 슬라이드가 뒤로 빠지면서 얘는 요만큼 이동을 할 수 있게 해놓고 20mm 정도 얘가 이제 이동한다. 20mm 정도는 늦게 얘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가 20mm 이 전체 큰 슬라이드가 20mm 작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딸려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여기 고리가 있어서 끌고 가면 얘가 이제 강제로 제품이 이렇게 제껴지는 거죠. 이렇게 제낀 다음에 이제 추출이 들어가면 그럼 뭐 이제 얘가 언더컷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데 뭐 여기서부터 요만큼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되나요? 여기 또 재보면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한 25mm 정도는 계속 제껴 놓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제끼는 역할을 하는 코어에서 이탈이 되면 얘가 이제 하코어에 얘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얘가 사실은 스트로크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려면 굉장히 길죠. 이게 스트로크가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추출을 하려면 264mm 뭐 한 300mm 정도를 뭐 넉넉하게 친다 그러면 300 정도를 쳐야 되는데 300 정도 치려면 사출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겠죠. 한번 여기서 보면 약출 스트로크가 850톤, 1000톤에서 250mm고 1300톤 가야 300mm, 3000톤에서 350mm까지 이렇게 치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얘를 뭐 거의 다 완전히 이탈시키겠다 하면 뭐 1300톤 이상 사출기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얘를 가급적이면 사실은 250mm 스트로크도 치고 싶지가 않았죠. 그것보다 더 작은 스트로크만 치고 그럼 이제 제품이 하코어에 이렇게 걸려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로봇으로 취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좀 작은 스트로크 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양산처에서
이제 이 제품을 그 양산한 그 이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력이 없어서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많이 쳐달라 이래갖고 뭐 별수 없이 이제 사출기를 그 240mm까지 치자. 그래서 이제 850톤 사출기로 결정을 해서 갔는데, 이게 850톤 사출기 뭐 할 수 없이 올라갔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많죠.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사출기를 결정을 할 때 그 뭐 형체력하고 그 다음에 뭐 타이바 간격하고 뭐 이런 것만 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제일 좀 문제가 심각한 게 여기서 스크류 직경이죠. 스크류 직경. 스크류 직경이 보통 그 이제 이 적정 사출기를 선정할 때 요 스크류 직경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품의 최적이 사출하려는, 이건 좀 써놓는 게 낫겠죠. 이 한 사이클당 사출 최적이 사실은 1 곱하기 이제 사출기 직경 곱하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크류 면적보다 크고 또 작기를 여기서 뭐 이런 일반적으로 이제 잘 그 쓰는 그 조건인데, 여기서 D는 그 스크류 직경이죠. 그러니까 요 그 스크류의 작동 스트로크가 105mm에서 지금 850톤 같으면 105mm에서 곱하기 3 하면 315mm까지 그 사이에서 요 사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기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사출이 여기서 이제 1D 스트로크가 1D에서 3D까지 요 정도 범위에서 그 사출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사출 스트로크가 너무 적으면 요 사출기 스크류 안에서 요 수지가 너무 오래 머무르는 거죠. 오래 머무르면은 이제 그 전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재료가 이제 디그레이드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3D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얘가 이제 너무 빨리 쭉 빠지기 때문에 이제 잘 그 수지가 이제 용융이 잘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가스 같은 것도 잘 빠진 상태에서 사출이 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수지가 이 뒤에 있는 수지까지 전부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가스 같은 것도 많이 그 갇혀 있고, 수지가 이제 충분히 잘 용융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출 스트로크가 스크류 직경의 그 스크류 직경에서 3배의 스크류 직경까지 되도록 이제 그 사출 스트로크를 정하는 게 이제 그 일반적인데, 지금 이 제품 같으면 이게 아이고 괜히 껐네. 여기서 재보면 최적이
이게 밀리미터 세제곱이니까 약 650cc 정도 나오죠. 650cc 정도 나오는데,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아까 그 850톤 사출기에서 스크류 직경이 105라 그랬죠. 105mm니까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105mm니까 이게 그냥 10.5로 cm로 하고 나누기 2 하고 x제곱 하고 곱하기 파이 하면 요 스크류 단면적이 86.5 제곱센티미터란 얘기죠.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5cm 하면 이 최적이 909가 나오는 거죠. 909cc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650보다 굉장히 많이 초과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출기 그 결정을 할 때 스크류 직경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650톤도 문제가 있고, 한 여기서 보면 550톤 정도 아니면 450톤 요 정도가 이제 사실은 더 맞는 사출기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게 75파이 기준한다 그래도 7.5 나누기 2 곱하기 파이 여기다가 곱하기 7.5 75파이면 충분하겠네요. 다음에 두 배의 직경 정도, 그 75파이일 때 그 1D로 계산했을 때 331cc니까 한 2D 정도 스트로크를 주면 얘는 한 660 이렇게 되니까 75파이가 가장 적정하다고 봐야 되겠죠. 90파이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그럼 9 나누기 2 해서 x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9 하면 여기까지는 되겠네요. 650톤까지는 572cc가 나왔으니까 90파이 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650톤 이하 사출기에서 사실은 사출하는 게 지금 이 제품에는 알맞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부득이 이렇게 이 제품을 양산했던 그 이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많이 치기 위해서 이 지지봉이 길어진 거죠. 이 지지봉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이 다리도 길어졌겠죠. 다리도 길어지고 금형이 높아지는데, 이 금형이 높아지는 게 특히 가동축이 높아지는 게 별로 안 좋죠. 그 안 좋은 게 이제 여기 얘는 그 아마 엥겔 사출기인데, 여기서 엥겔은 뭐 지금 이 가동축이 이렇게 금형이 너무 높아지는 거, 또 그림을 그려야 되나요? 참,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사출기에서 이 가동축 플레이트니 이렇게 있으면, 얘가 물론 타이바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얘가 이렇게 타이바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밑에서 테이블 위를 타고 다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타고 다닐 때는 여기서 이제 슬라이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금형이 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자꾸 높아지면 얘가 전체가 이제 이렇게
제껴져 갖고 얘가 이렇게 자꾸 처지죠. 금형이 처지면 이제 가이드 핀도 이렇게 처져서 조립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닫힐 때 문제가 많고 사출기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가동 측이 이렇게 너무 높아지는 거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엥겔 사출기 같으면은 그런 문제를 이제 많이 겪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가동 측 플레이트 밑에 이렇게 지금 이게 잘 뭔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겠는데, 가동 측 사출기 밑에 요 타고 다닐 때 이렇게 앞에 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앞쪽에 저런 문제 때문에 여기 이렇게 지지하는 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이 뒤는 물론 이렇게 짧겠죠. 이렇게 만들어 놔서 얘가 제껴질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힘을 받치게 이제 이렇게 그 사출기에서 물론 이런 디자인을 해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금형에서 그 다리 높이를 뭐 툭 하면은 높게 하려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죠. 뭐 부득이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최대한 그 다리 높이를 낮추려고 했고, 사출기도 이제 작은데 쓰려고 해봤는데 뭐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그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결론을 내려가고 작업을 진행했지만, 뭐 이 금형에서 이제 설계할 때 요 이젝터 하우징 쪽에 다리 높이 같은 거는 이제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죠. 이 설명을 빼먹어서 그 설명을 했고, 그 뭐 또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그 쉬었다가 아마 이제 언더컷 구조 들어갈 차례죠. 언더컷 구조는 다음번에 들어가기로 하죠.